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저는 지금 스타리아 연식 변경 모델에 시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뒷자리에 앉아서 지금 목적지까지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 형태로 진행되는 시승 행사고요. 이따가는 직접 차량을 주행해 보기도 할 텐데요. 2열의 승차감이라든지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특징들을 2열에서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디젤 모델과 LPG 모델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추가가 되면서 좀 더 다양한 파워트레인 선택지를 그리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이러한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잖아요. 카니발도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신차 고객이 한 90% 가까이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이브리드에 대한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좀 좋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대기 수요도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열에 앉았을 때 승차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 시트가 단순하게 몸을 좀 푹신하게 받쳐주는 이런 시트뿐만 아니라 몸을 좀 엉덩이 부분이라든지 등 부분을 어느 정도로 좀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푹 꺼지기만 하는 굉장히 부드러운 시트보다는 이 정도의 이 착장감을 가지고 있는 시트가 좋더라고요. 컴포트 시트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시트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이제 시트가 젖혀지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누운 형태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트의 이 헤드레스트 부분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기대고 아주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허벅지를 지지하는 부분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은 거의 눕는 자세로 아주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짧은 목적지까지 거리긴 하지만 상당히 좀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제 시트는 원위치로 오게 되고요. 생각보다 이 허벅지 아래쪽을 지지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MPV 형태의 차량 가운데 이제 알파드를 시승해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알파드의 시트보다는 이제 허벅지를 지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넓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몸에 닿는 면적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2열에서 느끼는 이 공간감,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카니발은 이 창축이 좋은 편은 아니긴 했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크기에 있어서는 스타리아가 카니발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 큰 차량이고요. 특히나 수직 형태로 이제 깎아지는 듯한 이런 측면, 그 다음에 루프의 높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카니발보다 확실히 이 머리 공간, 어깨 공간에 그리고 전체적인 이 여유로운 공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옆쪽 측면에 창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 이 글라스 루프도 굉장히 넓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로 들이치는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니발보다는 스타리아는 아무래도 좀 비즈니스 용도로 좀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스타리아 시승한 지가 오래되긴 했었나 보네요. 막상 또 다시 또 스타리아 실내에 앉아보니까 굉장히 좀 편안하고, 이 실내 소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비즈니스 용도의 차량 같지 않다,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이제 라운지 모델이죠.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 고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카고라든지 투어러보다는 좀 더 품질이 높아 보이는 이러한 특징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디젤 모델을 시승할 때도 이제 2열에 앉아서 한번 이동을 해 봤었는데요. 그때 사실 디젤 엔진의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것들이 조금 예민한 분들에게는 신경 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그런 점들이 많이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토크는 디젤 모델이 당연히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기에 조금은 더 이 높은 토크가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토크는 낮긴 하지만 모터가 초반에 출력을 조금 어느 정도 좀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실내 주행에서는 확실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조용하기도 하고요. 운전할 때의 주행 감각에 있어서도 좀 더 나은 점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따 한번 시승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외관 디자인의 변화도 살펴볼 텐데요. 연식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소소한 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차량의 엠블렘이 이제 2D 형태로, 아주 납작한 형태로 차량의 전면부와 잘 어울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그릴의 형태는 형태가 이렇게 패턴처럼 이어져 있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그릴 디자인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보여주게 하고요. 특히나 이제 주간 주행등이라든지 헤드램프의 형태가
여전히 좀 멋진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박스 형태의 차량이죠. 이것이 이제 카니발과 가장 차별화되는 이 차량의 외관의 특징이 될 것 같은데요. 카니발은 아무래도 MPV 형태이긴 하지만 패밀리카라는 인상이 강한 반면 이 박스 형태의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즈니스 용도라는 인상이 좀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차량의 외관에서 오는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넓은 이 글라스를 통해서 실내 굉장히 채광도 좋고 공간감도 좋은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수직 형태의 이러한 브레이크 등이라든지 방향지시 등 이런 것들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휠 사이즈가 18인치 휠인데요. 휠 디자인이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은 모델과 라운지 모델이 모두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넓은 글라스와 수직 박스 형태의 차량 외관 덕분에 실내 공간의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 바로 스타리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공간 역시 뭐 동일한 형태이고요. 지금 시승 차량은 7인승 라운지 모델입니다. 그리고 거의 뭐 풀옵션이라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까지 모두 갖춰진 차량입니다. 차량의 도어 역시 스타리아답게 굉장히 넓은 글라스 크기가 특징이고요. 실내 앉았을 때 거의 뭐 팔의 위치 아래쪽으로 이 글라스가 위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측면의 개방감이 좋다는 느낌 다시 한번 받게 됐습니다. 실내에서 변화점 크게 없고요. 하지만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기능상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실내에 앉아보면은 이따 주행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면부의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차량의 측면부 특히나 이 사이드미러 아래쪽에 확인할 때 특별히 창문을 열지 않고 고개를 내밀지 않아도 이 아래쪽까지 잘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높이가 인상적이고요. 자,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정보들이 몇 가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차량 내 빌트인 캠도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후속 뷰 기능이 있죠. 후속 뷰 기능을 보게 되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의 안쪽, 이 뒤쪽에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와이드한 형태의 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마이크를 통해서 뒤쪽에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이제 내가 하는 얘기가 이제 전달이 됩니다. 이런 기능들도 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후속 대화 기능은 별도로 이렇게 메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속 취침 모드도 있고요. 이게 볼륨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운전석 쪽만 좀 볼륨을 크게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메뉴로 가보게 되면요. 평균 연비 정보라든지 에너지 흐름도 등이 나오게 됩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12.4의 복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모델에 따라서 트림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받을 정도의 연비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동일한 부분이었죠. 12.3인치의 계기판과 12.3인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 스타리아라는 로고가 더해져 있는 이 암레스트 하단의 공간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의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키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뭐 요즘 사실 이 키에 대해서 좀 디자인 호불호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버튼들이 좀 큼지막해서 사용하는 데는 이렇게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식 변경을 통해서 이제 충전 포트가 이제 C타입으로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부분이 되겠고요. C타입 포트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전자기기들을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겠죠. 아래쪽에 컵홀더가 두 개가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조수석에서 사용하기 좀 더 편해 보이는 이런 컵홀더의 위치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곳곳에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이제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수납 공간도 있었죠.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쪽에 버튼을 눌러서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쪽에는 스마트폰을 살짝 좀 거치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따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컵홀더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운전석에 앉게 되면요, 계기판이 스티어링 휠 때문에 좀 가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위치 조정하면 되긴 하겠지만 스티어링 휠을 상당히 좀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수납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은 부분은 뭐 일반적인 패밀리카로도 쓸 때도 좋겠지만 뭐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할 때 다양한 수납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조수석도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몸을 잘 지지해주는 단단한 이러한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2열 도어는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가 마련되고 있고요. 자, 2열에서 좀 앉아서 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넓은 공간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도 굉장히 좋은 느낌 받았고요. 특히나 머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위쪽에
글라스 루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요. 1열과는 다르게 2열 시트는 이렇게 머리를 좌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컴포트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에 슬라이딩 기능들도 마련되어 있고 버튼 한 번은 눌러서 접을 수 있는 전동식 기능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시트를 기울인 후에 슬라이딩을 통해서 이제 2열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워낙 차체 길이가 전장이 긴 차량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도 11cm가 길기 때문에 3열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실내에 들어와서 앉아도 이 무릎 공간이 2열 시트를 굉장히 여유롭게 맞춰 놓은 상태인데도 지금 3열에 이렇게 발을 뻗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카니발도 굉장히 이 3열이 넓긴 했지만 스타리아만큼은 아니죠. 스타리아만큼은 아니고 이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열에도 컵홀더와 함께 이렇게 선쉐이드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C타입 포트도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새로운 스타리아는 7인승 모델 지금 보고 계시고 9인승과 11인승이 있습니다. 9인승과 11인승은 아무래도 좀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 좋은 차량이고요. 일반적인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지금 보고 있는 이제 7인승 모델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시트 독립 시트 굉장히 편안하고요. 3열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자, 전동식으로 닫을 수 있는 도어 마련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키가 170인데 발을 뻗어도 지금 1열에 지금 발 끝이 살짝 닿는 이런 넓이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앞쪽에는 220V 콘센트와 함께 C타입 포트 2개가 마련되고 있고요. 컵홀더는 이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수납 공간 마련되고 있고요. 시트 측면에는 열선 기능, 통풍 시트 기능은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 버튼 한 번만으로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레버도 따로 이 측면에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7인승 모델은 이게 가운데 틈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냥 들어가서 착좌를 해도 됩니다. 시트를 접어서 이동을 해도 되긴 하지만요. 카니발과 스타리아를 규정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실내 공간의 크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카니발이 넓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는 실내 공간을 원하신다면 스타리아를 구매하시는 것도, 패밀리카로 스타리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주행성능 알아볼 텐데요. 일단 시동을 켜보면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시동도 걸리지 않고 아이들링 회전도 전혀 없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EV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주행을 했을 때 최대한 전기 모터의 힘을 사용을 하면서 정체 구간에서 엔진이 가동되지 않도록 주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서서히 지금 20km 미만의 속도로 좀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 이러한 주행들이 이제 기존의 디젤이라든지 LPG 모델을 탈 때는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었겠죠.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전기 모터를 사용하면서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래서 차량 외부에서 소음도 디젤 같은 경우에 좀 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점도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겠죠. 네, 조금 이제 속도를 높여서 주행하다 보면은 하이브리드 모델다운 또 특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 토크가 디젤 모델보다 낮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태주면서 이렇게 큰 차이는 좀 느끼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정차 시에는 약간 그 윙 하는 소리가 좀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차량 외부에서 조금 더 크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정차했을 때는 엔진 아이들링 소음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처럼 차량 외부에 좀 보행자들에게 차량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는 거죠.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워낙 있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1년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찾는 소비자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스타리아에도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한 건데요. 자, 지금 이제 코너를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요런 느낌이군요. 사실 전고가 상당히 높은 차량입니다.
그런데도 차량의 좌우 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억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차량의 서스펜션의 강도가 좀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물론 이 라운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 개선을 위해서 뒤쪽의 시트에도 어느 정도 좀 보강이 덧대어져 있다고 하고요. 어느 정도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한 서스펜션 강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니발보다는 조금은 더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타리아는 그것보다는 조금은 더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선 상대적인 비교고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단단하다는, 뭐 딱딱하다는 느낌 이런 것까지는 절대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